여러분, 우리가 매일 쓰는 앱이나 서비스들 있잖아요. 그 뒤에는 사실 우리를 엄청나게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이 숨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 중심에 바로 페르소나가 있습니다. 오늘 그 페르소나라는 가면 뒤에 숨은 진짜 사용자를 만나러 가는 여정, 함께 떠나보시죠. 자, 그럼 페르소나라는 말 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이게 되게 재밌어요. 시간을 쭉 거슬러 올라가면 고대 로마 연극 무대가 나옵니다. 바로 배우들이 특정 역할을 연기할 때 쓰던 가면을 뜻하는 라틴어였거든요.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가면이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생기죠? 아니,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왜 굳이 가면을 써야 할까요? 그냥 진짜 사용자를 있는 그대로 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은 정반대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가면은 뭔가를 가리려고 쓰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사용자의 눈으로 세상을 똑바로 들여다보기 위한 창문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창문을 열고 가면 뒤에 있는 진짜 사용자를 한번 만나보러 가볼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페르소나의 진짜 힘이 드러납니다. 예전에는요, 그냥 30대 여성 이런 식으로 엄청 막연한 대상을 생각하면서 제품을 만들었단 말이죠. 근데 페르소나를 도입하면 어떻게 되냐? 32살의 바쁜 마케터 김미나 씨처럼 이름도 있고 직업도 있고 뚜렷한 목표까지 가진 살아있는 한 사람을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막연한 짐작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에 기반해서 깊이 공감하는 방식으로 완전히 판이 바뀌는 거죠. 와, 이렇게나 강력하다니. 그럼 대체 페르소나가 뭐길래 그럴까요? 이제부터 그 개념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페르소나, 한마디로 정의하면요, 우리 제품을 쓸 핵심 사용자 그룹을 대표하는 가상의 인물이에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가상의 인물은 그냥 소설처럼 이럴 것이다 하고 상상해서 만든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철저한 실제 사용자 연구라는 데이터 기반 위에서 탄생한 존재라는 점,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실제 연구라는 게 뭘까요? 진짜 다양해요. 디자이너들이 사용자를 직접 만나서 몇 시간씩 깊은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요. 수천, 수만 명에게 설문지를 돌리기도 하죠. 심지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남기는 디지털 발자국. 예를 들면 앱에서 어떤 버튼을 먼저 누르는지, 어떤 페이지에서 오래 머무는지, 이런 데이터까지 싹 다 분석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모여서 아주 탄탄한 과학적인 근거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모인 데이터를 잘 버무리면 드디어 구체적인 한 사람이 태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마케터 김미나 씨를 한번 만나볼까요? 이분은요, 목표가 아주 뚜렷해요.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싶다. 그래서 필요한 건 팀 진행 상황을 쉽게 볼 수 있는 간단한 툴이죠. 근데 김미나 씨가 정말 싫어하는 거 우리가 페인 포인트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쓰지도 않을 기능만 잔뜩 들어있는 복잡한 소프트웨어예요. 어때요? 이제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만들어야 할지 머릿속에 그림이 딱 그려지지 않나요? 이렇게 구체적인 한 사람의 이야기가 생기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정말 놀라운 일이 시작돼요. 페르소나는 그냥 종이 위에 적힌 프로필이 아니에요. 팀 전체가 한 사람에게 공감하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그 원리를 한번 들여다볼게요. 이 페르소나라는 개념을 지금처럼 널리 쓰이게 만든 사람이 있어요. 바로 1990년대에 활동했던 소프트웨어 디자이너 앨런 쿠퍼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이제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쓰는 사람을 디자인의 한가운데에 놓자. 바로 사용자 중심 디자인의 시작이었죠. 그리고 그 핵심 무기가 바로 페르소나였던 겁니다. 그럼 페르소나가 팀 안에서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크게 세 단계로 볼 수 있어요. 먼저 엄청 복잡한 데이터를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사용자 스토리로 바꿔줘요. 그리고 이 스토리를 다 같이 공유하면서 팀원들은 막연했던 사용자가 아니라 감정이 있는 한 사람으로 느끼기 시작하죠. 자, 그리고 마지막이 제일 중요해요. 이렇게 공감대가 생기면 이 기능 정말 김이나 씨한테 필요할까?처럼 모든 결정을 내리는 아주 명확한 기준점이 생기는 겁니다. 상상해보세요. 회의 시간에 누가 사용자들이 이걸 좋아할까요? 하고 애매하게 물어봐요. 그때 페르소나가 있으면 딱 잘라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저희 추측이 아닙니다.
저희가 연구해보니 저희 대표 사용자들은 실제로 이렇게 행동해요. 바로 이거예요. 페르소나는 그냥 느낌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라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모두를 설득하는 강력한 무기인 셈이죠. 덕분에 팀원들은 회의 때마다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돼요. 우리가 지금 만들려는 이 새로운 기능, 이게 과연 철수 씨의 목표를 이루는데 진짜 도움이 될까? 사용자 철수가 모든 결정의 방향을 알려주는 그런 든든한 나침판이 되어주는 거죠. 자, 지금까지 페르소나의 기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기에 데이터와 최신 기술이 만나면서 페르소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엄청나게 진화하고 있거든요. 그 뜨거운 현장으로 지금 바로 가보시죠. 요즘 페르소나는요, 점점 더 똑똑해지는 건 물론이고 심지어 자동화까지 되고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예전에는 연구원들이 몇 주, 길게는 몇 달씩 매달려서 겨우 하나 만들던 걸 이제는 기술의 힘으로 클릭 몇 번에 자동화로 만들어내는 시대가 된 거예요. 정말 대단하죠?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바로 빅데이터 분석 덕분입니다. 기계가 수백만, 수천만 명의 사용자 데이터를 쫙 훑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슷한 행동 패턴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내죠. 예를 들면 쇼핑몰에서 비슷한 물건을 자주 사는 사람들은 쇼핑 매니아 그룹으로, 상품평을 꼼꼼히 읽는 사람들은 신중 구매형 그룹으로 착착 묶어주는 거죠. 이렇게 비슷한 사용자들을 자동으로 그룹핑해서 페르소나의 기본 뼈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요. 이제는 인공지능, 바로 AI가 이 페르소나에게 진짜 목소리와 성격을 입혀주기 시작했어요. 이게 바로 요즘 화두인 AI 페르소나입니다. 생성형 AI가 아까 우리가 만났던 마케터 김미나 씨의 말투, 성격, 생각까지 그대로 흉내내는 챗봇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디자이너는 이 AI 챗봇이랑 막 대화를 나눠보는 거죠. 마치 진짜 김미나 씨랑 인터뷰하는 것처럼요. 그러면서 생생한 피드백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심지어 자연어 처리 기술이 발전해서 사용자의 미묘한 감정 변화까지 읽어내니까 이건 뭐 거의 사람과 대화하는 수준까지 온 거죠. 자, 보세요. 데이터로 똑똑해졌죠. AI 덕분에 목소리까지 얻었죠. 그럼 이 페르소나라는 기술, 과연 어디까지 발전하게 될까요? 우리가 앞으로 마주하게 될 미래는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흥미진진할 겁니다. 지금은 페르소나가 주로 UX 디자인이나 마케팅 전략을 짤 때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가까운 미래에는 이게 완전히 달라져요. 사용자 한 명 한 명을 위한 고유한 페르소나가 생겨서 정말 완벽한 초개인화 서비스가 가능해질 겁니다. 자, 그럼 더 먼 미래는 어떨까요? 그때는 아마 메타버스 같은 가상 공간에서 나와 똑같이 생각하고 말하는 가상 인간으로 존재하면서 훨씬 더 깊은 수준의 상호작용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결국 이 모든 변화의 핵심 방향은 딱 하나로 모아집니다. 예전처럼 몇 개의 대표 그룹을 만드는 시대를 넘어서 이제는 기술의 힘으로 사용자 단 한 명을 위한 고유하고 역동적인 살아 움직이는 페르소나를 만드는 시대로 가고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초개인화의 최종 목적지인 거죠. 오늘 이렇게 고대 로마의 가면에서 시작해서 미래의 가상인간까지 페르소나의 흥미로운 여정을 쭉 함께 달려와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 하나를 남겨두고 싶습니다. 만약 기술이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는 완벽한 나의 가면을 쓰게 된다면 그때 우리와 기술의 관계는 과연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